오늘은 치과기공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신흥대학교 치기공과의 류재경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자바라 시청자분들에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항상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교육이사 유재경입니다. 저는 30여 년 동안 치과기공소를 운영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산하의 대한치과기공학회, 대한치과의사협회 산하의 대한신미치과학회 부회장으로 활동 중에 있으며 또한 신흥대학교 치과기공과에서 예비 치과기공사를 양성을 하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치과기공사라고 하면은 구강 내 보철물을 제작하는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직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치과기공사는 1973년 법률로 제정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치과기공소를 비롯해서 치과병의원 그리고 치과 관련 업체에서 국민의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치아의 재료별, 종류별, 유형별 제작에 따라 여러 분야로 나누게 되는데요. 대략적인 업무 과정을 설명드리면 치과의사의 진단에 따라 치료에 필요한 의치 또는 충전물, 삽입물, 치열 개선을 위한 교정장치 등 다양한 종류의 치과 보철물을 제작하고 가공하게 됩니다. 먼저 치아 본뜬 모형을 받아서 기공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재료는 귀금속과 비귀금속, 도제, 그리고 합성수지 등으로 보철물을 제작하고 주조하게 됩니다. 단 작업을 할 때는 구강의 물리적, 생리학적 조건을 숙지한 후에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입안이 따뜻하고 습기가 많기 때문에 보철물을 장착했을 때 산화나 침식 그리고 부식 등에 의해서 보철물이 파괴될 수가 있고 치아의 운동에 의해서 보철물이 힘을 받기 때문에 치과 재료의 강도나 경도를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조한 후에는 제작물을 정교하게 연마하고 완성을 해서 환자의 치아 모델에 맞게 제작되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환자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보철물을 제작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치과 기공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 전문 면허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시험 일정이나 시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1973년에 의료기사법이 공포되면서 국가면허시험원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치과기공사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현재는 치과기공사 시험은 국가전문 면허증으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매년 12월에 실시되며 응시 자격은 4년제 대학 또는 전문대학 치과기공과를 졸업을 해야 합니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필기시험 과목은 총 9개 과목에 225문항이며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출제가 됩니다.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매 과목 만점의 40% 이상이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실기시험은 국부위치 기공학, 총위치 기공학, 도제기공학을 포함한 관교위치 기공학, 복합 문제 중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실기시험에서는 만점의 60% 이상 득점하면 합격 처리됩니다. 시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홈페이지에서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면허시험을 통해서 치과기공사로서의
책임의식을 갖고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의료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치과기공사 시험 응시 요건이나 일정을 자세히 체크하신 후에 시험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치과기공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3년제 대학 16군데가 있고요. 4년제 대학 4군데가 있고 전국에 총 20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학원도 2군데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는 신흥대학교, 신구대학교, 동남대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치과기공과에서 치과기공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기공사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국가 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대학 졸업자에 한해서 면허 시험 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치과기공과를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대학 진학부터 준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대학의 치기공과를 졸업을 해야만 치과기공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을 받을 때는 주로 어떤 내용들을 배우게 되나요? 네, 교육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초 이론과 이론 및 실습을 배우게 되는 과목으로 나누어집니다. 기초 이론 과목에는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을 배우는 의료관계 법규 과목과 구강구조, 근육, 신경 등을 배우는 구강해부학, 전반적인 구강 건강과 관리, 치아후식증 등 예방관리를 배우는 공중구강보건학, 치과기공 재료의 성질과 사용법을 배우는 치과재료학 등이 있습니다. 이론 및 실속 과목에는 완전 틀니의 전반적인 이론 및 기공 과정을 배우는 총의치 기공학과 부분 틀니의 전반적인 이론 및 기공 과정을 배우는 국부의치 기공학, 고정성 보철의 전반적인 이론 및 기공 과정을 배우는 관교의치 기공학, 임플란트 보철 기공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 및 제작 과정을 배우는 임플란트 기공학 등이 있습니다. 소개한 과목을 토대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치과기공사와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시험에도 합격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분야로 진출이 가능할까요? 네, 치과기공사로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점차 그 분야가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주로 많이 진출하는 분야는 전문적인 장비와 시설 및 인력을 갖춘 국내 치과기공소 또는 해외 치과기공소로 진출이 가능하고요.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치과기공실에서 근무도 하거나 독립해서 자신만의 치과기공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건직 공무원, 치과재료 관련 업체, 치과기재재 연구지, 교직 등 치과기공사의 업무 분야는 예전에 비해서 진출 분야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으니까요.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 분야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 5년 동안 치과기공사의 고용이 다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식생활의 서구화로 치아 관련 질병이 늘어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인 치아 검사를 받는 사람도 증가하고 앞으로 틀니보험이 현실화되면서 치과 이용자 수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환자분들은 치아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나 심미치과 기공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치과 기공사의 업무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치과 기공사의 고용은 치과 병의원의 개원과도 크게 연관이 있는데요. 현재 치과 병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로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치과 기공사의 고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치과기공사 직업의 밝은 전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치과기공사를 희망하는 분들에게 응원이나 조언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도 현재 치과기공사를 직업으로 삼아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해오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요. 지금 현재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국민 구강 보건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며 미래가 보이는 치과 기공사가 많이 배출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교육 준비 잘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바쁘신 중에도 함께 하셔서 좋은 정보 주신 류재경 교수님 감사합니다.